13조 1항 2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13조 2문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이것은 개새끼야, 개새끼.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따위 짓을 하면 되냐 말이야. 자, 한번 보세요. 13조 그 셋째 줄만 읽겠습니다. 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중 처벌 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요, 파면 징계를 요구한 것 같거든요.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다면 다시 한번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이중 처벌 금지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결됐죠. 부결된 같은 사건을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탄핵을 올리겠다. 밸런스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네? 밸런스계니까 우선이 같은 자, 인간. 시간 관계상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동의하십니까?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Three today. 둘째, Second,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by the authority of the people 윤석열 대통령과 to resist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자, 그만입니다. 최고의 헌법의 최고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지난주에 내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내 복귀한다고 선언했다면 헌법 위에 최고의 권위인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에 숨어있지 말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시란 말이야. 출근을 우리를 믿고 하시란 말이야. 우리를 믿고.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the immediate reinstate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The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and our 것입니다. assembly today in seats 셋째, stands above the Constitution.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Third, by the authority of the 근본 people. 개혁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of the lifting of the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be legitimate.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만.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 인류 역사의 기록인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재명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자, 세 번째. The National Assembly. 다섯째,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Even of the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내란을 일으킨 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이놈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니,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 우리를 돕고 있는 경찰관들,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의 수장이 체포돼서 갔으면 경찰이 반란을 일으켜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또 본 청장도 구속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3시간 전에 대통령이 불러서 계엄령을 할 테니 준비하시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체포하고 구속시켰어요. 경찰들이요, 15만 경찰들이요,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말이야, 경찰들이 말이야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당신들의 우두머리 대장들이 구속되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방법 없어요. 이제 계속 국민혁명의장의 말을 듣고 이제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밀어제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보세요. 여섯째, 계엄의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일곱째, Be promptly arrested. 공습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Press union.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농담 따먹기 하지 마요. 이미 우리는 4.19 혁명이 완성됐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This must be 아홉째, arrested.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Ninth, we demand the youth admin to immediately dismiss.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는데 섭섭한 것이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워.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통하여 된통당했어요. 검사들한테 배신당했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공수처장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 복귀되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장차관 청와대에 있는 300명 다 해임시켜버린다. 안 그러면 지나간 2년 반처럼 또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새로운 직구는 광화문 운동과 함께 합의하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다음, 여덟 번째, Martial law. 거짓 성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다음, 자,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guarantee unlimited freedom and 이 국민들은 계엄령 이렇게 말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돼요. 대한민국은 계엄령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계엄령을 일으켰기 때문에 건국이 되었고 박정희가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령 그러면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계엄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daily life for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the Parliament headquarters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o that those demands are fulfilled.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령이 실제 진행돼서는 1시간 반밖에 안 됐어.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냐 이 말이야. 자, 이제 저희반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판사인 이순용은
공수처와 공조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헌무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찢어진 정의의 자화상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할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순영에게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법을 적용해야지 법을 만드는 것은 권력 분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배신의 바람과 배반의 풍랑이 넘쳐나지만 결코 대한민국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불을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타지 않을 것이며 반국가 세력의 불꽃이 대한민국을 불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반란 수배 이재명의 거짓과 반란 세력인 민주당의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도 분함도 실망도 많지만 빛을 이긴 어두움은 없었습니다. 정의를 이긴 불의도 없었고 선을 이긴 악도 없었으며 진실을 이긴 거짓도 없었습니다. 반란 세력 민주당은 대통령 옹호를 내란 선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발악인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계엄이 정당하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힘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지키는 데 쓰고 있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에게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에겐 힘도 돈도 권력도 없지만 광화문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애국동지들은 광화문 항공모함에 승선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띄우는 데 필요한 기름값도 지원해 주십시오. 항공모함의 함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를 타고 매주 전국을 돌면서 반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항공모함에 승선하는 국민의 수에 따라 근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아직은 어둡지만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시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벌써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입니까? 헌재 재판관은 누구에 의해 임명되었는가에 따라 재판관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세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광화문 이식만 광장에 모여 대통령과 여러분들 옆에 잘 살피세요. 마스크 쓰고 연예인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 와요. 동기 형, 나 여기 와 있어. 마스크 쓰고. 얘네들은 왜냐면 얼굴로 사진 찍히면 광고 다 끊어지고 영화 캐스팅 끊어지니까 미처 얼굴은 못 가지만 여기는 참여해야 되겠다 이거야.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지금 돌아섰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길까요? 사탄이 이길까요? 사탄도 힘이 엄청나요.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함세우고 백낙청 이놈들 원로그룹이 이길까요? 정광훈 목사가 이길까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개딸들이 이길까요? 부정선거 한 놈들이 이길까요? 부정선거 잡는 우리들이 이길까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이제 계엄을 이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뺐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를 뺐다는 거예요? 이게 자살골입니다. 내란죄를 빼면 어떻게 돼요? 한덕수 탄핵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덕수 탄핵의 명목이
내란 동조야. 그러면 한덕수 탄핵 무효죠? 한덕수 탄핵 무효가 되면 배신자, 반란자, 최상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 무효야, 이 새끼 이거. 대상에 나는 한동훈이 물러나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최상목이 같은 놈이 나타날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무효야. 무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무효야. 나시 다 무효야. 자, 우리나라 이제 대응을 통해서 바로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윤석열이 이길까, 이재명이 이길까? 다음 보라고요. 자, 여러분들 목숨 걸죠? 나라끼리 내 목숨 걸 거죠? 저도 갑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개딸들 던지시더라고. 저놈들 싹 물러가게. 전봇다리까지 배때기에 힘 빡 줄 거지? 알지? 그다음 어떡할지? 함성 지를 거야, 안 줄 거야? 갑니다. 집중한 함성 발사! 우리는 10일 총선을 할 때에 28 청춘으로 했습니다. 이번은 무조건 지역구 후보를 도와주고 8번은 비례대표인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28 청춘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자유통일당을 찍은 8번을 찍은 사람들은 다 두 손 들고 만세. 그런데도 어떻게 깡표가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가 28 청춘으로 108석을 만들었단 말이야. 지역구 후보는 무조건 2번 찍으라 했는데, 그런데 한 놈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없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 분이 정말 이번에는 아슬아슬 했다 이거야.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질 뻔했다 이거요.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상현 의원님이 오늘 대표로 나왔습니다. 나오십시오. 헌법이 통찰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연설해 주시는데, 세게 외쳐, 세게 외쳐. 윤상현. 자, 이거는 미국의 IBM 저리 타고 나오셨죠. 이야, 마이크 바짝 대시고. 이야, 언제 영어 연설하는 거 그거 나한테 한번 보내주셨는데, 뭐 보내십시오. 기똥차게 잘하시네요. 기똥차게.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원래 지역구 관리와 선거의 천재라 그러거든요. 아니, 당에서 쫓아내면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천재라 그래, 선거에. 근데 이번에는 몇 표 차이로 됐어요? 1027표. 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이 8,000표를 도와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선거인 천재도요, 자유마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 몇 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찍어준 거니까요. 감사부터 한번 하시고, 광화문을 점령하는 자가 대통령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상현입니다. 우리 전재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애국통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제가 또 오선을 했다 이 말씀인데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또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내일 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소환입니다. 소환. 소환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입니다. 구원자이자 또 투사이자 그리고 동지이자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광장에 존귀하신 정광훈 목사님을 의시해서 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그 3대 검은 카르텔을 깨고서야 우리가 선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법 카르텔, 두 번째는 선관위 카르텔, 셋째는 종북 주장파 카르텔, 이 3대 검은 카르텔을 우리가 물리쳐야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최근에 정말로 안타깝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권과 카르텔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 매매를 하고 또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몰카 촬영을 해도 속박만이 처벌을 하고 대형 로펌에 힘이랍니다. 단군 이런 최대의 개발적인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되는데 50억 필름의 멤버인 본모 전 대법관 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작년에 1심에 3분 만에 끝냈습니다. 조카들 가족 비리를 비호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오히려 재판을 그 가족들에서 진행시켜줬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유명한 김모 대법원장 그리고 정치 편향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던 남북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는 남구에서 무죄 판결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종북 판사 정치 편향 판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너무나 많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과 반대에 대한 체포영장 영장을 해야된다는 소리를 듣고 경기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 그리고 8시간 걸린다. 저는 최근 대통령과 반대에 대한 체포영장이 총대로 발표되는 그 실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좌파사법 가르침이 출소하고 있다는 것을 결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경기도지사 할 때 중국 동지라는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북한에서 도와주십시오라는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주변에 온갖 주상과 빨갱이는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재명 뒤에는 여전히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의 12월 3일날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재명이 몰자마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언론 총동원해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내란시키는 거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이 생각이 아니라 북한의 지시라고 생각해요. 왜냐? 증거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여러분 의회 쿠데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대남 방송 중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탄핵한 노무현을,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로 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서 당시 당대표였던 정동영과 그리고 국회 야당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지금 반란의 죽음이 민노총인데, 지금 오늘 지금 저 날뛰고 있는, 미쳐 날뛰고 있는 민노총,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들어가겠다고 하는 저 민노총, 그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간첩단 사건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15년형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민노총의 2인자였습니다. 조직대의실 국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노총의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위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 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언론 얘기하시면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선거를 얘기하면 시가지점에 걸립니다. 첫 번째, 희숙이 누대